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러시아제 신형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인도다. 최근엔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긴급 예산까지 편성했다. 인도 육군은 신형 경전차의 핵심 조건으로 공수와 화력, 그리고 즉각 조달을 꼽았다. S-17A나 IL-76 같은 수송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고 적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한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인도가 신형 경전차 도입을 서두르는 건 중국이 분쟁 지역인 라다크 일대에 최신형 경전차 15식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무겁고 둔한 중전차의 기동이 어려운 산악지형에서 경전차는 보병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도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지난 1962년 국경 분쟁에서 프랑스제 AMX-13 경전차로 중국군을 박살냈던 적이 있었다. AMX-13은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용으로 개발한 14톤급 경전차다. 요즘 같으면 보병 휴대용 대전차 화기로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가 고원지대에 전차를 끌고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62년 당시 중국군엔 엄청난 위협이었다. 중국은 최신형 경전차를 라다크 일대에 투입했지만 AMX-13을 퇴역시킨 인도는 15식 경전차와 맞설 만한 무기가 없다. 인도가 신형 경전차 긴급 조달 공고를 낸 건 이런 이유다. 인도군을 긴장시킨 중국의 15식 경전차는 외관부터 첨단 느낌을 풍기는 최신의 장비다. 중국 북방공업이 주도해 개발했는데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VT-5라는 명칭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중국군 제식 장비로 보급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15식 경전차는 인도가 겁낼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35톤급 중량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 장갑차의 40mm급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력 역시 준수하다.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다. 이는 한국 K1 전차에 채택된 N68A1의 4촌 버린 83식 전차포의 반동을 줄인 모델이다. 상당한 공격력이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을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질화 변강판 300mm급 대전차고 폭탄을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2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쏠 수 있다.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이다. 재원상으론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이다. 중경전차에 당황한 인도, 러시아제 긴급 공수? 이에 맞서 인도가 긴급 조달할 1순위 전차로 알려진 건 러시아제 ES-25M 스프로트 SD다. 일반적으로 공수 전차나 경전차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군에선 전차가 아닌 공수 대전차 자주포로 분류된다. 인도가 ES-25M을 1순위로 점 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이다. ES-25M은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다.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다. 승무원이 모든 탄약과 장비를 싣고 차량에 탑승한 채로 낙하산 투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작사 측 주장이다. 재원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셈이다. 이 S-25M은 공격력도 막강하다.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T-80이나 T-90과 같은 40톤급 주력 전차에 탑재되는 EA-46의 반동을 줄인 E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현용 주력 전차와 동일한 포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격 통제 장치도 T-90M과 동급의 최신 사양을 적용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공수가 가능하면서도 주력 전차급의 화력을 갖춘 경전차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걸끄러운 상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가 ES-25M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우려는커녕 안도하는 분위기다. ES-25M은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된 물건이지만 현재 생산 수가 30대가 되지 않는다.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 제품이 실패작이라는 걸 의미한다. 사실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물건이다. 20여 년 전 중국이 사려다가 만 것을 지금 인도가 사겠다고 덤비는 거다. 중국이 ES-25M 도입을 포기한 데엔 이유가 있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었다. 펀치는 셀지 몰라도 정밀도가 형편없다. 18톤에 불과한 차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ES-25M은 주포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된다.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호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이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방어력은 더 형편없다.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를 썼는데 장갑이 얇아 전면 장갑도 중기관총에 관통될 정도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떤 운명이 처하게 될지는 뻔하다. 때문에 최근 제작사 측에서는 이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를 개선해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8톤급 경량 차체가 받아낼 수 있는 반동의 한계를 생각하면 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군이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인도 역시 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실전에서 그게 유용하지 않은 직접 강화 기능을 포기하고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후보로는 미국 BAE 시스템즈의 M8 뷰포드 경전차, 인도네시아 터키 합작의 하리마우 경전차, 한국 한화디펜스의 K-21 기반 경전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육군 20기계 화보병사단이 전투장비 기동 훈련을 하는 모습. K-21을 기반으로 한 전차다. 최근 인도 모디 총리가 극찬한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도군의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 2016년 육군 20기계 화보병사단이 전투장비 기동 훈련을 하는 모습. 게다가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과 같은 무기체계 자체의 재원은 물론 납기 일정 등 인도군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충족하는 조건은 K-21-100 오픈이다. 인도군이 K-21-105를 채택해 긴급 조달하면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경전차 15식과 한국의 최신형 경전차 K-21-105가 대체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과연 이 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까?
이후 양국은 7월 22일 고위급 군사회담에 이어 군단장급 회의를 열고 주요 분쟁 지역에서 부대를 철수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경 지역에 병력을 추가 파견하고 탱크와 곡사포 등 중화기 등을 배치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씨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영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전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된다.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다. 최근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라다크 지역에 산악지역 작전용인 15식 경전차를 배치했다. 바이두 바이커. 중국군이 배치한 경전차는 거대 군수기업인 중국 국방공업개발에 생산한 15식 경전차로 2018년 중국군에 인도된 이후 지난해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했다. 15식 경전차는 중국 차세대 경전차로 산악지역 작전을 위해 설계됐다. 티베트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무게가 가볍고 강력한 디젤 엔진을 갖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합하다. 주포는 105mm로 38발의 전차 포탄을 탑재한다. 30mm 유탄 발사기와 기관총을 장착했고 1000마력 디젤 엔진으로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다.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적용해 주야간과 이동 간사격도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으로 비교적 가벼운 무게 덕분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수송기인 Y-20으로 수송하거나 강하가 가능하다. 이에 맞서 인도군은 국경 지역에 러시아제 T-90 주력 전차를 배치했다. 주포가 125mm인 T-90은 무게 46.5톤에 최대 시속 60km 주행이 가능하다. 주포가 105mm인 중국 15식 경전차가 인도 T-90을 격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도 육군의 주력 전차인 T-90은 중량이 45톤이 넘어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씨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에서 정상적인 기동이 어렵다. 바이두 바이커. 하지만 T-90은 중량이 46.5톤에 달하기 때문에 해발이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씨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인도군은 이 지역에서 T-90을 운영하기 위해 장비와 연료를 개량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맞서기 위해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후보로는 미국 M8 뷰포드, 인도네시아와 터키 합작의 하리마우 경전차, 한국의 K21-105 경전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한국의 K21-105 경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른다. 인도는 한국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인도군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이 좋은 상황이다. K21-105는 중량이 약 25톤으로 105mm 주포를 탑재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수송기를 통한 공수 투하도 가능하다.